안녕하십니까. 봄비가 내리는 강화문,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강화문에서 보내드리는 송무권의 혼술, 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아카데미 상을 4개 부분에 휩싸는 그런 쾌거를 전해드리면서 미국의 그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죠. 한국의 깊은 사회 분열을 보여주는 기생충, 이런 그 보도를 하면서 그 기생충의 학위를 위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의혹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 보도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직업은 혈연, 지연 따라서 좌우된다. 이 기생충의 그 영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직업은 혈연, 지연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렇게 하면서 조국의 딸 조민씨 경우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런 경찰스러운 일에 조국씨가 자꾸 끼어드는데, 참 이것은 국제적으로 좀 망신거리인데, 조국씨가 오늘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은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 전임 법무부 장관이죠, 추미애 장관은. 그러니까 그 후임자죠. 그 추미애 장관은 후임자가 되는 것이죠. 그 후임 장관에게 왜 박수를 보낼까? 보니까 결론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박수를 보낸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그 방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검찰의 수사와 기소, 이 주체를 분리를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수사하는 검사와 그것을 기소하는 검사를 분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은 이 수사와 기소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지금 기소 자체를 수사한 검사가 그대로 그 수사한 기록을 가지고 그 재판에 넘기는 거죠. 기소, 공소장으로 만들어서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최순실 게이트도 다 그랬지만, 중요한 사건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도 하고 또 공소유지도 합니다. 재판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해온 그 방식인데, 이것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다 이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하겠다. 그러니까 직접 수사한 검사가 아니고 다른 기소 담당 검사가 수사한 검사의 기록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이 매우 이민우 시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추미애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제가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아마 한통속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의혹, 선거농단, 부정선거, 거기에 대해서 연루된 13명이 1차로 기소가 됐죠. 기소가 됐는데, 지금 2차 기소가 남아 있습니다. 2차 기소, 지금 임종석, 유광철, 이런 사람들은 아직 기소가 안 된 거죠. 그 소환에 잘 응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늦어지면서 일단 13명, 청와대 참모 출신 5명 포함해서 13명을 기소를 했고, 이 사람들에 대한 기소가 남아 있습니다. 임종석, 이광철. 또 모르죠. 물론 현직 대통령은 불기소 특권이 있기 때문에 당장 기소는 못하지만은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돼 있죠. 지금 그 수사팀에서, 울산 그 부정선거 수사팀에서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사검사들은 반드시 기소를 할 겁니다. 2차 기소. 임종석이나 이광철 2차 기소를 하겠죠. 그런데 그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소검사를 따로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기소검사를 따로두면 서울중앙지검장 이송윤 지검장이 정할 텐데, 그 이송윤 지검장은 아시다시피 친문 검사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까운 검사들을 기소검사로 하면은 기소를 안 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눈에 보이는 꼼수죠. 법조계에서도 임종석, 이광철 기소를 막기 위한 꼼수다, 그런 비판이 법조계에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임종석, 이광철도 그렇지만 조국 본인도 기소 대상입니다.
이 사건으로는 기소가 안 됐죠. 뭐 조국 일가 비리와 유재석 감찰 무마로 기소가 됐지만은 울산 그 부정선거 사건들은 기소가 안 됐는데, 검찰 공소장에 보면은 21번 울산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청와대가 보고받았는데, 그 중에서 15번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그때 민정수석실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국도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 좀 기소가 어렵게 만들려고 하니까는 박수를 보낸다. 매우 의미 있는 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맞장구를 친 겁니다. 자, 추미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추미애와 조국, 이 사람들이 꼼수를 이렇게 쓰면서까지 지키려는 인물은 누굴까? 저는 일단은 임종석 전 당시 비서실장이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왜 임종석을 지키냐면은, 실제로는 임종석을 지키려는 게 아니죠. 그 뒤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이 4.15 총선 후에 수사가 재개가 돼서 기소가 되겠죠. 기소가 되고 또 구속영장도 청구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또는 뭐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지면은 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종석에 의해서, 임종석의 입에 의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검찰 공소장을 보면은 8개 청와대 부서가 그 개입을 했죠. 뭐 하명수사, 무슨 뭐 후보 매수, 또 공약 개발 이런데 8개 부서가 총 출동을 해서 개입을 했습니다. 개입을 했고, 문재인 이름은 안 나오지만 대통령 이름이 35번 나오고, 임종석 또 3번이나 등장합니다. 기소장에. 뭐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종석 씨가 구속되거나 또는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본인이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비서실을 총 움직인 실장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다 덤태기를 쓰게 됩니다. 8개 부서를 움직여서 그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의혹을 혼자 다 뒤집어 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임종석 당시 실장이 입을 열 수가 있습니다. 폭탄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종석 실장의 혐의가 뭐 한병도 그 정무수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목에서 좀 언급이 되고, 뭐 후보 매수 부분에서 오사카 총영사 어쩌고 하면서 그 부분에서 거론이 되고, 또 국정기획 상황실을 통해서 울산경찰의 수사 보고를 받은 그것과 또 하나는 선거 공약 수립, 이 과정에서 송철호와 임종석이 만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으로 돼 있지만은, 이것이 본인에 대한 어떤 그 공소장에 나오는 이 3번 언급된 부분이지만은, 총괄적으로 만약에 임종석을 겨냥해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면은 임종석이 총괄 지휘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이 아니다, 나도 지시에 따라서 했다,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임종석 씨는 과거에 뭐 학생운동 경력으로 수사도 상당히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잘못하면 본인이 다 덤태기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릴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다 알려진 대로 뭐 청와대도 부인을 하지 않고 있죠. 송철호, 30년 지기인 송철호의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권유한 사람은 임종석입니다. 그런데 임종석에게 대신 좀 나 대신 출마를 권유해달라고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울산시장 지역선거에서 8번이나 떨어진 송철호에게 그 철호형, 뭐 형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직접 뭐 또 출마하라고, 9번째 출마하라고 하기가 민망하니까 임종석을 통해서 권유를 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돕기 위한,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송철호 후보를 돕기 위한 작업이 청와대 8개 부서가 동원되면서 조직적으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 그렇게 되면은 임종석이 자칫하면은 본인이 다 덤태기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임종석 입장에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게 아니야, 대통령 지시를 받고 나는 한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송철호 좀 출마하라고 해라 하면서 우리가 다 도와준다고 해라.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 우리가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여러 가지 가용한 수단이 있으니까 다 도와준다고 해라, 뭐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의 칼끝은 대통령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조국을 비롯한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일단 1차 저지선이 뚫렸습니다. 대통령에게로 가는 1차 저지선이 뚫렸습니다. 뭐냐 하면은 백운우를 비롯해서 13명이 기소된 거죠. 그 기소를 막으려고 이송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그 검사들이 기소해야 된다는 것을 뭉개고 있었고, 윤석열 총장이 기소하라는 것도 못 들은 채 하고, 뭐 청와대와 조율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 1차 저지선은 뚫렸습니다. 백운우 같은 이런 사람들의 선에서는 뚫렸습니다. 2차이고 마지막 저지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가기 전에 마지막 저지선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을 기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꼼수가 나온 게 아니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그런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총대를 메고 몸통 보호를 위해서 그전에 인사 부임한 지 닷새 만에 대대적인 인사를 하고 감찰을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을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총대를 맨 데 이어서 이번에 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 꼼수에 또 총대를 맺고 그 총대를 매니까 거기 직접적으로 또 연루가 되어 있는 조국 씨가 박수를 보내고 지금 그런 형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해도 이것은 법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검찰청법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추미애 장관이 시범적으로 또 한번 지방 검찰청 다녀서 시험해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또 어떤 무리수를 쓸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무리수를 쓰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특히 이 검찰 공소장이 공개되면서부터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끝까지 회피할 수 있을지 저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지금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그냥 이런 꼼수로 덮일 문제는 아니다. 그것이 송무권의 혼술의 판단입니다.